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DSR 대신 DTI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기존에 계약한 전세금 밑으로 떨어진 역전세 주택의 세입자들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을 덜게 됐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공공분양 10,000가구, 공공임대 38,000가구 등 공공주택의 직접적인 공급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주요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된 국민평형 중에서 10억 원 이하 분양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2023년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정말 보릿고개와도 같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금리 인상과 또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이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정말 고난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상반기 시장은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벌써 하반기는 시작이 됐는데요. 2023년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 방송 시간에는 그 전망해보는 시간까지 좀 마련했으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올 하반기 투자 계획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고민 있으시다면 그 고민도 저희 전문가분들이 도움 주고 계시거든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는 비가 좀 많이 내렸지만 오늘은 그 덕분에 비개는 후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고민이 다 떠나고 맑은 하늘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반기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이제 보면요. 일단은 지역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더 심화가 됐죠.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 지역, 또 수도권과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보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매수를 하셨던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한 또 시세 차익을 또 본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동산도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거주의 목적이지만 또 투자의 목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위기 속에서도 좀 이제 기회를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회를 또 이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라던가 이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타이밍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항상 이 수요일마다 이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매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타이밍, 그다음에 매수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타이밍, 이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 드릴 테니까요. 좀 이제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좀 많았을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시장이 조금 분위기 좋아지면서 그 고민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또 그런 희망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투자 계획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그런 계획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지금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죠. 지금 기존에 있던 재건축이라던가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이제 마찬가지로 뭐 아파트 이제 층수 제한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이제 그 용적률을 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비 사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투자를 하려고 막상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진구하거나 이런 또 아니면 이제 또 개발 얘기가 나오면 또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이게 이런 거 소액 투자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모아타운이라던가 신속통합기획, 앞으로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지금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도심에, 서울 시내에 아직까지는 1억 전후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내가 또 단기적으로도 또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거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현장에서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또 뭔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 가격이 투자 금액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또 한 발 늦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시도록 미리미리 남들보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선점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도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오늘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지금 제가 한 20년 전에 네, 잠실 엘스, 지금 현재 엘스 네, 그 조합원으로 해서 그 매입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월세를 주고 있고, 네. 근데 이거 뭐 압구정 현대 쪽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이 한번 자꾸 갈아타자고 그러는데, 투자를 하자고 그러는데요. 네. 좀 보태서. 음. 혹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네. 그것 좀 알겠습니다.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오랫동안 좀 보유하셨던 잠실 엘스에서 네. 압구정 현대로 좀 갈아타게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투자 가치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잠실 엘스가 20년 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월세를 받고 있고요. 예. 사실 저는 지금 여의도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 계시는 거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집사람이 자꾸 음. 한번 이걸 팔고서 좀 보태서 예. 압구정 현대 쪽이 어떤가 좀 많이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배우자분이 말씀하신 거를 따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많이 예. 호재가 있습니까? 예. 자,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예. 여기 이제 잠실 S 같은 경우도 좋죠. 예, 잠실 예. S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그게 잠실 지금 주공 현재 1단지가 이제 45평이거든요. 45평이요. 예. 예. 그 잠실 주공 1단지가 지금 이제 재건축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 잠실 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잠실 일대의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 강남의 중심축이 그전에는 강남역이었거든요. 예. 그죠? 근데 이 강남역에서 지금은 이제 삼성동 쪽으로 이제 중심축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엘스가 지금 바로 옆에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코엑스 주변 삼성동 일대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해서
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 호재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45평형 두고 계시면 당연히 이제 한강 조망이 나올 건데,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엘스가 이제 한강에 또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네. 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어차피 지금 거주는 여의도에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금 거주 목적이 아니 일단 투자 목적이 지금 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투자 목적이 지금 크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매도하고 압구정 현대 쪽으로 갈아탄다. 무조건 갈아타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더 좋은 입지로 우리가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매입한 지역에 나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내가 나중에 매도할 때 더 비싼 가격에 매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즉, 네. 시세 차익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 일단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압구정동은요. 예. 이쪽 라인은요. 예. 서울의 부의 축이 아닙니다. 아. 대한민국의 부의 축이에요. 그래요? 네. 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강남 일대에서도요. 이 네. 부의 축이 계속 이동을 했었거든요. 예, 네. 부의 축이 계속 이동을 했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90년도 중후반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압구정동 오렌지족. 그렇죠? 예. 예, 그래서 90년도 이제 중후반 때는 이제 압구정동이 이제 강남에서 이제 부의 축이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대치동 일대가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이쪽으로 잠시 이제 부의 축이 또 이동을 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반포 쪽이 이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부의 축이 일로 이동을 하다가 예. 자, 그런데 앞으로는 압구정동으로 이 부의 축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에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유입이 돼야 내가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어떤 지역을 좋아하냐면요.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을 좋아를 해요. 아.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 일단은 뭐 이제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으되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을 이제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 도심에서도요, 서울 시내에서도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이 대표적으로 한강변 라인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서초에서도 서초구는 반포, 강남에서는 압구정, 송파에서는 잠실 일대가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주거 쾌적성이 높다 보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반포하고 이제 압구정동이라는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 자, 우리가 이 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있지만 지역적인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있거든요. 자, 네. 어떤 거냐면 반포 같은 경우도 좋은 지역이지만 여기에 고속터미널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집객 효과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객 효과가 높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속버스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들이 맨날 막혀요. 예. 그러니까 교통이 맨날 정체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지금 뭐냐면 이 보통 이제 이 고속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계 효과도 높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거기다가 차도 막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적인 주거 쾌적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들이 아예 없죠. 그렇죠? 예. 그냥 완벽한 그냥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그냥 주거벨트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주거 쾌적성을 봤을 때는 압구정동이 반포보다 낫다라는 거죠. 예. 예,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래서 압구정동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부의 축이 아닌 대한민국이 앞으로 부의 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당연히 에이스도 좋은 지역이지만 무조건 갈아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자 보면 어떤 지역에 만약에 아파트가 최근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만약에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을 할 때 네. 지금 이제 이제 충수 완화를 해줬거든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35층밖에 못 짓게 만들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충수 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충수를 올리더라도 만약에 조망이라던가 이런 경관을 가리지 않으면 충수를 완화를 해주니까 더 높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게 어떤 효과냐면 만약에 자,
35층짜리를 만약에 3동 짓는 거하고 50층짜리 2동을 짓는 거 하면 2동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 안에 이 단지 내에 어떻게 보면 공개 용지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럼 단지 내의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한강 조망을 더 멋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층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더 높게 예. 올리니까.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 시청자님 여기 앞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아마 아실 거예요. 성수동에. 예. 자, 여기가 원래는 최고층수 50층으로 원래 개발을 유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게 50층도 더 완화해 주겠다. 예, 서울시에서. 예. 자, 그러면 더 높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럼 단지 내에 공개 용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예. 즉 단지 내의 주거 쾌적성이 더 좋아지겠죠. 예. 그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서울의 한강변 라인의 전략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줄 때요. 우리가 네.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이제 지정이 됐었지만 이 건너편에 있는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도 전략정비구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도 압구정도 향후에 재건축이 되면 상당히 고층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예. 자, 지금 반포일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이제 30층대, 그러니까 35층에서 38층 사이로 개발이 된 거고, 예. 이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충수 완화가 지금 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고층으로 개발이 되면 단지 내 주거 쾌적성도 이쪽이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배우자분 네. 이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배우자 네.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부동산 투자는 아내 말을 들어야 잘한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역시 이번에도 아내분의 의견대로 무조건 갈아타라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실행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이태원에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거기서 조그만 이제 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사는 집이 10월 달이 만기예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는 있거든요. 네. 그 주변으로 뭐 후암동이나 그쪽에 뭐 동빙고동이나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한남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네, 그래서 그 한남동에 조그만 약 한 20년 정도 된 빌라 같아요. 네. 그래서 한 20평 정도 되고 외관은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한 11억 선이라 그러는데 과연 이거를 좀 매수해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고 네. 네, 과연 여기를 한남동 쪽을 조금 여기를 사도 될까 고민돼서 네. 전화드려 봤어요. 네, 연락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만기를 앞두고 거주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도 또 투자 가치까지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말씀 주신 한남동에 20년 된 다세대 주택 20평형을 약 11억 정도 꽤 큰 금액인데 매수를 해도 될지 한번 이 지역 이야기 대표님 도움 받아서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표님. 아까 그 한남동 쪽에 지금 빌라가 11억에 나왔다고요? 네네. 예,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11억 정도면 뭐 한남도타운은 아니겠네요, 그죠? 예, 거기랑 뭐 한남도타운이 사실은 뭐 투자금이 너무 네. 높고요, 그죠? 네네네. 예,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한남동? 그 맞은편이가 춘천항병원. 아, 순천병원 쪽.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 그거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매수를 네. 하실 거면요, 네네. 예, 좀 매수 타이밍은 좀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빨리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먼저 이제 지역적인 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전체적인 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화면상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해드린 지역이 한남 뉴타운이에요. 네. 한남 뉴타운인데, 예, 여기서 지금 이제 한남 3구역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한남 3구역이 이번에 관리처분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대요. 이사 간대요. 예, 한남 3구역이 이제 관리 처분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올해 가을쯤에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여기에는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래 소유자들도 이주를 하실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임대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주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주 수요가 나오거든요. 이주 수요. 네. 이주 수요가 나오는데 이 이주 수요는 두 가지 수요로 나와요. 어떤 수요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 원조합원들 중에 내가 이제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다른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집주인들 중에서는 이제 대체주택 비과세를 이제 받기 위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나올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여기가 헐리면서 이제 이주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임대 수요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이거를 이주 수요라고 해요. 네. 자, 그런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나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활 기반이 여기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많아요. 지금 이태원에서 아까 그 자영업을 하시니까 주변으로 집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주변 지역으로 집을 봐요. 네. 예, 주변 지역으로 집을 보거든요. 자, 네네. 주변 지역으로 집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 주변에 이제 주택 가격들이 보통 한 20% 정도는 가격이 뛰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여기가 한남 3구역이 잘 아시겠지만 한남 노타운 중에 예, 이주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근데 네, 지금 이제 되게 가을부터 크더라고요.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마 지금부터 집을 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주변, 근데 사실은 이 한남 뉴타운 쪽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한남 뉴타운이 있고, 자, 여기 지금 한남동 일대 지금 보시는 거고, 근데 나머지 있는 다 부촌이에요. 자, 뭐냐면, 자, 인근에, 여기 지금 이제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 한남동 유엔빌리지, 그 다음에 이쪽은 상권 부분. 갈 데가 없어요, 주변에 빌라들이. 네, 그죠? 맞아요. 자, 네. 그러니까 이주 수요들이 가고 싶어도 주변에 주택이 충분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가격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예, 아마 그 중개업소에서 아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용산 쪽으로 지금 한남동 쪽으로 보고 계시면 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빠르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아, 네. 자, 지금은 제가 타이밍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투자 가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가치를. 자, 네. 우리 여기가 지금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요. 저희가 보통 여기 33평형대 가격을요. 33평형대 아파트 가격이에요. 네. 예. 아파트 가격을 저희가 보통 평당 1억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33평 기준으로 뭐 한 30억 정도는 그냥 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 아, 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빌라가 전용 몇 평이라고 하셨죠? 한 20평 정도 됐거든요. 전용 20평이면 평형으로 하면은 뭐 한 28평형, 29평은 나온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럼 네. 만약에 한 9평형인데 지금 아까 매가가 네. 얼마라고요? 11억이요? 네, 네. 11억이면 자, 이거 지금 평당 지금 4천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갭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네, 네. 그죠? 그러니까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남 노타운에 평당 1억을 보지만 여기에 유엔사 부지라던가 여기에 유엔사 부지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저희가 평당 1억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맞아. 충분히 어때요? 예, 가격 상승 여력이 지금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 한남동 유엔빌리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한남 뉴타운인데 주변이 한남 뉴타운을 빼면 아직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여기는 주변이 다 부촌인데 지금 여기만 지금 이제 낡은 주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얘네가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강북 지역에서 부촌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자, 네. 아까 제가 전에 첫 번째 시청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차익을 보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네. 자, 근데 새로운 부촌이,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면 새로운 부의 주거벨트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한남동에. 그죠? 네,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음. 자, 거기다가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민족공원이라던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뭐 용산 이제 전자상가 일대 개발,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앞으로 또 줄줄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한남동에 지금 보고 있는 빌라 지금 매수하셔도요.
네, 예, 저는 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 예, 그리고 네. 타이밍은 좀 빨리 가져가시고요. 예. 아, 네,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아, 되셨습니까?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매수해도 괜찮은 지역인지 지역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하나의 조언 더 드렸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전화했던 그 공인중개사에 오늘 바로 좀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정말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빼놓지 않고 이 하반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은 정창래 대표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벌써 지금 이제 상반기 시장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하반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불과 6개월 전에 지금 서울의 지금 주택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6개월 전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쌌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난 이제 작년 12월 정도쯤에 이제 둔촌주공, 예,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예. 그때 일반 분양이 들어갔을 때 그 일반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그때 분양가에 보통 프리미엄이 지금 4억 이상 지금 붙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분양가가 상당히 낮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가격을 생각해 보면 예, 상당히 좀 낮은 가격이었잖아요. 예, 그만큼 현재 시장이 좀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고요.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방위적인 일단은 규제 완화가 됐죠.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다 완화가 됐죠. 뭐 취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예, 양도소득세. 특히 이제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의 전역이 그냥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이 다 규제 해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완화가 됐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 예, 제가 여러 번 예전에 강조해 드렸죠. 예,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매입을 하기 좋은 이제 좀 조건으로 이제 특례 보금자리는 또 출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대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또 완화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도심에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없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출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첨제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예,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100% 가점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추천제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추천제 물량도 늘어났고 또 이제 무순위 청약제도도 상당히 많이 또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도정법,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관련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신속통합계획을 이용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정법 자체도 상당히 많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가파르게 올랐던 금리가 일단은 안정세를 찾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한번 볼게요. 예, 지역적으로 보면 낙폭이 컸었던 지역의 반등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3구에서는 이제 송파 같은 경우가 좀 낙폭이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벌써 회복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 4구에 또 좀 넓게 보면 이제 강동 같은 경우도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 강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회복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낙폭이 컸었던 지역들이 좀 반등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빨랐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청약에 요즘 많이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아파트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과 그다음에 이 지방 간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가 됐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제 전세 문제를 또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역전세 나는 우려까지 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 자,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 층수 높이 완화.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규제들을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유입이 좀 많이 됐죠. 예, 그래서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도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어찌됐던 이 수요자들, 그러니까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데이터 값을 보면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거의 한 65%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도 상반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이제 변수로 볼 수가 있는 게 대내적인 뭐 경제 여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도정법과 관련된 것들, 예,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가 언제 시점에 이루어지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장에 대한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임대차 시장이 좀 불안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도 같이 오르거든요. 왜?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이 전세로 가려는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거는 매매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해질 수 있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반기 시장의 이제 변수로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요. 자, 먼저 추가적인 규제 완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될게요. 예, 분양권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 폐지. 요거 나올 거고요. 예, 그러니까 분양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세율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의무 또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양도소득세가 중과예요. 근데 유예를 시켜준 거죠. 2024년 5월까지 유예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24년 5월까지가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앞으로 이제 폐지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번에 나온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활발하게 또 논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지금 완화, 뭐 이제 분담금 또 완화가 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 이틀 전에 만든 내용인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DSR 완화. 근데 오늘 발표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 이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면요. 예. 자, 일단은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면서요. 지금 입주 물량이 올해하고 내년 지나면 거의 없습니다. 예, 입주 물량도 지금 상당히 지난해 또 지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는 아파트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예,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극화가 이제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은 도심, 서울 도심이라던가 수도권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또 이제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건축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도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서도 분양가들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예, 분양가들이 오르다 보니까 5년 차에서 10년 차 되는 이제 주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아파트들도 가격도 지금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이제 추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전세 사기 여파, 뭐 역전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하반기 시장도 뭐 일반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또 다음 장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이 매매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불안한 요소가 어떤 거냐면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예, 전세가 하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이러면 당연히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쟤도 이런 문구 많이 나오죠. 불안한 전세 시장, 역전세난 우려. 예, 근데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우리가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차 2법,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예, 그러니까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2+2죠. 예. 자,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 룰 지켜야 되는 거고요. 얘가 2020년 7월 말에 이제 임대차 2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사실은 현재 시장에 나가보시면 계약갱신이 된 물건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계약이 되는 물건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예, 가격이. 지금 뭐냐? 동일한 물건에 1물 2가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에 같은 물건에 다른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예, 임대차 3법 이후에.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21년 하반기부터 22년 1분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물건들은 지금도 싼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신규 계약을 했던 물건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급등기였으니까 좀 전세 가격이 높아서 지금 역전세난이 나올 거라는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또 많은 물건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전세 가격 급등기에 보통 이 데이터를 보면 월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월세 비율. 지금 뭐냐?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전세가를 올리지 않고 월세로 많이 돌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반기에 지금 역전세 이렇게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단지 내 아파트 한번 보시면요. 지난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다 전세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저희 고객하고 상담을 하다가 왕십리 뉴타운 쪽에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을 한번 이제 살펴봤거든요. 자, 그런데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33평 기준으로 1월, 2월 달에 7억대 거래되던 게 지금은 9억대예요. 지금은.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물론 지역별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사실은 역전세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전세난이 발생을 하면서 매매 시장이 불안해진다. 이거는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전망을 한번 해드리면, 2023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전망은요. 일단 바닥은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바닥은 끝났습니다. 예, 바닥은 지난 12월, 1월, 2월 사이에 바닥 구간은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닥 구간을 탈출했고 금매물은 다 수준됐습니다. 금매물 없어요. 예, 괜찮은 지역에는. 자, 그 다음에 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뭐 가점 안 되시는 분들도 지금 추천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하고 내년에 그나마 좀 입주 물량들이 아니면 이 일반 물량이 나오는 거지 그 이후부터는 또 물량이 뚝 끊겨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 무조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또 여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에서 10년 된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전세 끼고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예, 투자자 시장도 상당히 좀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 있죠. 예, 소액으로 이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 지금 정비 사업이 어차피 지금 지난 2년 동안에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많은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되면서 시세 차익을 많이 얻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얘는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구역 지정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가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소액으로 묻어놓는 이런 투자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이렇게 해드렸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토요일 오후 1시죠. 예, 토요일 날 오후 1시인데 그 세미나를 제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투자해서 내가 나중에
좀 시세 차익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좀 개발 가능성이 크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지금 세미나를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액 투자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시거나 지금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요. 예, 토요일 날 오셔서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제가 또 세미나를 하면 좀 분위기가 틀립니다. 우리가 또 시장의 분위기가 맨날 이렇게 뭐 TV라던가 이렇게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도 지켜보시면 사실은 시장 분위기하고는 약간 틀린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정확하게 좀 짚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분위기도 보시고요. 그래서 소액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니까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 해드리는 그런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풀어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휘경동에 사는 직장인인데요. 네. 제가 좀 직장 생활에서 와이프랑 같이 모은 돈이 한 현금 한 1억 5천 이 정도 되는데, 네. 요걸로 좀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좀 잘 몰라서, 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나 이런 게 좋다,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저희 집 근처에 보니까 청량리역 주변이 요즘에 막 뭐 이렇게 아파트도 많이 올라가고 되게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량리역 좀 주변 지역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제가 가진 돈으로도 혹시 뭐 이렇게 주변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거주하는 주변에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마련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1억 5천의 여유 자금으로 청량리역 근처에 투자해 볼 만한 지역이 있는지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저 휘경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주변 지역으로 먼저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동대문구에서 지금 개발축의 중심은 청량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청량리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 청량리 일대가 네.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로 뭐 5천 투자, 뭐 많아봤자 1억 미만 투자로 해서 투자할 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네, 네. 예, 근데 그런 지역들이요. 네.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속이라던가 뭐 이런 모아라든가 요즘 예. 많은 지역들을 이제 구역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서 많은 지역들이 지금 후보지로 다 지정이 됐어요, 2년 동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보지로 이제 얘기가 되거나 거론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동의서를 증거를 하면 가격이 확 올라 버리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보시면 이 청량리의 배후 주거 지역이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요 지역 중에서도 지금 제가 만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드린 지역은 최근에 얘기가 나오면서 뭐 구역 지정이 됐거나 조합 설립이 됐거나 이러면서 이제 소액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예전에 다 뭐 1억 미만 투자했다라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최근에 2년 새,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작년에 선정되면서 또 가격이 확 올라 버렸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내가 지금 소액으로 들어가서 일단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선점을 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가장 걱정하시냐면, 네, 네. 내가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때가 묻기 전에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이런 걱정 좀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럴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옆에, 여기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옆에 지금 레미안 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작년에 선정됐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좌측에, 자,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좌측에, 그러니까 레미안 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측은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좌측은 지정이 됐고요. 예. 그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된 데 같은 경우는 신담역 역세권인데 이 신담역이 2호선이잖아요. 지선. 그죠? 네, 네, 네. 예, 지선이고요. 여기는 이제 답심리역 역세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호선 지선보다는 차라리 5호선 그냥 답심리역이 낫겠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예. 자, 거기다가 지금 여기 지금 지정된 데보다는 요쪽 라인이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 빌라가 없다는 건 뭡니까?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 소액으로 투자하실 거면은 빌라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그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소액 투자 물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내가 여기 물건을 갖고 있으면 가격 상승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가 지금 단독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조합원 비율이 낮을 거 아닙니까? 저기 소유자들이. 네네. 소유자 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죠. 그죠? 아, 예. 그러니까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제가 볼 땐 더 나은 지역이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네네. 여기 지정된 데보다 아직 미지정된 데가 노후도가 비교도 안 되게 더 높아요. 이해되십니까? 네네.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점해서 들어가야 소액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지정이 안 될까 봐 불안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지정된 지역보다 더 노후도가 높거나 사업성이 좋으면 어때요? 당연히 되겠죠. 아, 예, 그렇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답심이형 4번 출구 일대요. 네네. 예, 4번 출구 일대 이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님 투자 금액으로는 아마 잘 찾아보시면 가능할 거예요. 아, 예, 예. 예, 한번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지역적으로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저는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네. 센트라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향후 전망이 좀 어떤가 궁금하고요. 네. 이거를 매도하고 네. 다른 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살아도 되는지.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거주 중이신 집인데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에 위치한 센트라스 아파트. 그럼 향후 전망부터 좀 분석해 봐야겠네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상항신역 인근에 있고 바로 신당역이 또 인근에 있고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뭐 가져가셔도 되고요. 예, 가져가셔도 그냥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우리 왕십리 뉴타운은 도심에 있는 뉴타운이죠. 그죠? 예, 예, 도심에 있는 뉴타운 중에 몇 안 되는 뉴타운입니다. 그죠? 예. 예. 우리가 도심에 있는 뉴타운을 뽑으라면 뭐 저기 뭐 종로 쪽에 뭐 돈이문 뉴타운이라던가 그다음에 왕시민 뉴타운 이 정도가 이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근데 이 왕시민 뉴타운이 도심에 있는 이제 뉴타운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이 중구라든가 이 중구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행정동은 뭐 성동구지만 사실 중구 생활권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죠. 중구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예, 삼도신 중에 하나니까, 그죠? 예, 예, 예. 우리가 삼도신 같은 경우는 중구, 종로,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인데요. 예, 자, 우리가 일자리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수요는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자, 예. 그런데 우리가 삼도심 중에 이 중구가요,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아요. 주간 인구 지수. 이게 네. 주간 인구 지수가 뭐냐?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 대비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거든요. 즉 어떤 거냐?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야간에 이 주택 대비해서 주간에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도심 쪽은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여기에 뭐 왕십리 쪽 왕십리 뉴타운 보시면 여기에 혹시 뭐 주변에 이웃들 있죠? 예. 이웃들 여기 동대문 시장에서 많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자,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에 대한 수요는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산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어도 직장 주변이 비싸다 그러면 내 소득에 맞게 수요가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예. 근데 여기는 동대문 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동대문 시장은요. 야간에 하는 시장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멀리 집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주변으로만 집을 이제 구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보유 그리고 거주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시간은 이렇게 끝나지만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두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아직 고민 남아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